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압구정동이 이번 6월 들어와서도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시세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시세가 팍팍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난 급락장보다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7월 달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씩 몸은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인 분들도 이제 그거 보고 팔아야 되나,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고, 매수인 분들 또한 지난 급락장까지 지나쳤는데 7월 달까지는 좀 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압구정동 문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처음 압구정동 또 들어오시는 분들 과연 압구정동 어느 단지가 좋은지, 어디를 사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가 예전 영상부터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압구정동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압구정동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거래 소식도 같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압구정동 어떤 거래들이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2구역입니다. 신현대 아파트 35평형 저층이 이제 5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급락장 때 비슷한 금액인데요. 이번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매물 외에 35평형 중에서 이제는 이제 60억 아래 매물이 정말 없습니다. 기본 한 65억 이상, 60억 중후반에 이제 대부분 이제 나와 있고, 최고가가 75억이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추가 거래 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압구정 2구역 이제 57평형이 이번에 8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급락장 때 2평형도 이제 84억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구역에서도 꾸준히 답사가 이뤄지고 있고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메이드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거래 소식은 아직은 전해드릴 게 없고, 이번에 4구역에서 현대 8차 아파트 35평형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57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2평형도 지난 급락장 때 50억까지 빠졌었으니까 상당히 좀 회복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5구역에서도 이제 매수자분들도 그렇고 꾸준히 문의하고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래 사례들을 보면은 지난 급락장 때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음 달 7월 달에 이제 대대적인 또 세제 개편안 예고가 되기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 살려는 분들도 지난 급락장 때도 버텼는데 7월달 세제 개편안까지는 좀 보고 결정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매도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에 지금은 급한 매물들은 이제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신경 쓰이는 게 7월달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봐가면서 이제 팔지 보유를 할지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들이 조금씩 되고 있고, 시세도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거래도 좀 늘고 시세도 확실히 정해지려면은 7월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압구정동 문의하는 분들은 꾸준합니다. 지금도 많이 계시는데 압구정동 들어올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가 압구정동이죠. 많이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자 모양으로 생긴 곳, 이렇게 생긴 아파트 단지가 이제 압구정동입니다. 유일하게 행정구역상에서 아파트로만 돼 있는 이제 동네예요. 압구정동 하면은 이 대략 아파트 만세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있다면은 요 단지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볼게요. 압구정동은 총 6개 구역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6개 구역으로 나뉘고요.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압구정 재건축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입니다. 아쉽게도 1구역과
6구역은 신통에서 빠졌고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이제 초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압구정동 볼 때 2, 3, 4, 5구역 위주로 일단은 보시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관심들 많이 보이시고 큰 단지부터 일단 볼까요? 자, 딱 봐도 요 가운데 있는 단지, 여기가 제일 크죠. 그리고 위치도 딱 좋죠. 가운데. 자,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를 딱 사이에 끼고 있고 압구정역 3호선을 딱 끼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위치가. 자, 3구역 구현대 아파트라고 하죠. 3구역은 현재 한 4,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최소한 두세 배 정도 큰 아주 큰 대단지입니다. 단지가 큰 만큼 웬만한 이제 편의시설이나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겠죠. 거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교육 환경인데 단지 안에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단지 안에 초중고가 다 있고 유치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서 한번 들어오면은 20년간은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세대수가 큰 만큼 교육 환경이나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평형이 또 다양합니다. 세대수가 많은 만큼 가장 작은 평형이 이제 33평형인데 큰 평형 85평까지 해서 30평, 40평, 50평, 60평, 70평, 80평 해가지고 각 평형대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요 사시는 동안에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환금성도 빠르고 회전도 잘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 30평대 들어왔다가 애 학교 보내고 뭐 애가 크거나 식구가 좀 늘어난다거나 좀 큰 집 필요할 때 바로 어디 딴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단지에서 30평대에서 40평대 가고 또 40평대에서 50평대 가고, 이게 굉장히 수월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구역. 자, 그 다음 보실 수 있는 게 2구역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동호대교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고요. 2구역의 세대수는 약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뭐 정확히 1924세대인데 2,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2구역 신현대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 단지 안에 바로 또 백화점, 현대백화점, 대형 편의시설, 백화점을 끼고 있고요. 또 단지 뒤로 바로 한강공원을 걸어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나 녹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옆으로 이제 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대고도 있고 신사중도 있고 뭐 단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초등학교가 길 건너 있다는 거. 이거 말고는 전혀 이제 아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교육시설로 해가지고 여기 학교 예정부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후에는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뭐 신설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하나 외에는 3구역이랑 똑같죠. 뭐 편의시설이나 뭐 교육시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구역에 비해서는 조금 나는 초등학교는 필요 없어.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좀 경향이 있고요. 이런 대단지 이런 교육 환경보다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이런 주거 환경을 좀 더 고려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곳이 바로 신현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점은 그동안에 뭐였었냐? 아까 초등학교 이제 빠진 거 말고 여기는 40평대가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30평대 다음에 바로 50평대, 60평대 가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아파트도 좀 늘리고 이런 수요들이 있잖아요. 근데 40평대가 없다 보니까 50평대 한 번에 가려면은 이제 자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한 곳에 머무르는 거주하는 기간이 3구역보다는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는 30평대 사시다가 좁으면은 이번에 이사 갑시다 하면 40평대 갔다가 40평대 좁으면 50평대 갑시다 이게 되는데, 2구역은 30평대 다음에 바로 50평대 보니까 좀 좁더라도 좁은데 조금 더 자금 좀 모으고 좀 이사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머무는 기간이 좀 더 길다 보니까 이제 황금성이나 회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던 단지입니다. 물론 재건축 후에는 각 평형별로 다 공급이 되니까 그런 점들이 다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했을 때는 3구역의 구현대 아파트, 2구역의 신현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압구정 4구역, 5구역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주로 이제 한양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제 4구역에는 이제 성수현대라고 현대 8차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 외에는 다 이제 한양 아파트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제 인지도가 조금 떨어졌었죠. 자, 4구역의 특징을 보시면은, 자,
여기 성수대교 이쪽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학교 가기는 조금 멀죠. 학교가 요 끝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은 요 옆으로 가야 요 옆으로는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쪽 청담동 쪽으로 이제 배정이 되거나 좀 멀리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도 보면은 여기 껴있지가 않죠. 여기 5구역에 있는 분당선이 껴있고 이제 분당선이나 3호선 오려고 하다 보면은 3호선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이제 단점들부터 이제 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점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이 현대 아파트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뭐다?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용적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여유도 많고 평형을 이번에 재건축 설계를 보니까 이제 평형도 좀 여유 있게 늘어나고 추가 분담금도 그렇게 타단지에 비해서 뭐 많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후에 재건축 진행한다고 봤을 때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4구역 또한 이제 30평형대 부터 이제 50평형대, 60평형대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형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압구정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을 좀 낮게 들어오면서 나는 굳이 뭐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4구역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5구역을 보시면은 5구역 상당히 장점이 많아 보이죠. 딱 봤을 때도.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역을 바로 또 끼고 있죠. 그리고 백화점을 또 바로 끼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을 바로 끼고 있고 그리고 학교도 또 옆에 바로 또 4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깝죠. 학교도 가깝기 때문에 교육 환경부터 뭐 편의시설, 대중교통 다 좋습니다. 단점은 뭐냐?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작은 평형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20평형대부터 있어요. 20평형대부터 50평형대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지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평형이 많다. 주로 압구정동에서 선호하는 평형은 이제 4, 50평대가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실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평형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만은 이거를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압구정동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집은 필요 없다. 작은 집부터 들어오고 또 상대적으로 자금도 적게 들어오려는 분들은 구정 5구역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위치를 봤을 때도 직사각형으로 한강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한강에 접해서. 그래서 재건축 이렇게 시뮬레이션 조감도를 보면은요. 타 단지에 비해서 한강 조망을 볼 수 있는 세대수 비율이 가장 높고 우수한 곳이 5구역입니다. 조망권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5구역의 장점은 한강 조망권 소형 평형부터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들어오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압구정동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다 뭐 부동산 고를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요.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조금은 좀 변하는 거를 느낍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게 중요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큰 단지여야지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 편의 시설도 잘 돼 있고 교육 시설도 뭐 초등학교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도 보고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뭐 자녀분들이 뭐 기본 2명, 뭐 3명, 많게는 뭐 3명, 4명까지 있고 왔는데 요즘은 많아야 2명 아니면 1명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애가 1명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근처 학교 가는 게 아니고 뭐 사립이라든가 국제라든가 외국인 학교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수요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단지 규모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평면이라든가 그 단지 자체에 대한 어떤 장점들 본인 성향이 많이 좀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뭐 학교가 있어야 된다 단지가 커야 된다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본인이 좋아하는 지역을 이 구역 중에서 아무데나 골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급락장 때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들 여전히 좀 아쉬워하고 문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내용 이렇게 참고하셔서 압구정동 들어갈 때 어느 단지 고르는 게 좋을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또 압구정 재건축 진행 상황이나 거래 사례 또 이렇게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은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